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해성 TPC 대 이삭 엔지니어링, 이삭 엔지니어링 대 해성 TPC. 이렇게 청약 일정이 겹칠 때마다 내가 그냥 아주 투자 자금이 넉넉한 슈퍼겜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은 늘 어려워요. 아무튼 어제 이삭 엔지니어링에 이어서 오늘은 해성 TPC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해성 TPC는 어떤 회사냐면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감속기는 기어를 통해서 모터의 회전수를 낮추는 동시에 회전력, 그러니까 회전하는 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대표적으로 도르래와 로프로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그래서 회사가 다루고 있는 주요 감속기 제품들을 보면요. 승강기용 감속기, 이걸 권상기라고 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산업용 감속기가 있고 또 로봇용 감속기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해성 TPC의 주력 제품은 완전히 승강기용 감속기예요. 아래 매출 구성 그래프를 보시면 진한 남색이 승강기용 감속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거의 승강기용 감속기로만 현재까지는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승강기용 감속기는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사 대비 효율성과 내구성이 높다고 하고요. 기술력을 굉장히 인정받은 상태예요. 국내 기어드 타입 시장에서는 점유율 75%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라고 하니까 우선 엄청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기어드 시장 1위래요. 그렇다면 기어드 타입이 뭘까요? 네, 승강기용 권상기는요. 감속 기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어드형과 기어리스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어드형은 저속, 고중량 이동에 유리해서 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사용이 되고요. 기어리스는 부피가 작고 소음이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라서 대인용 엘리베이터에 주로 쓰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가 일반 거주용 아파트도 고층 건물이 좀 많아지면서 이 기어리스 권상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성 TPC는 기어드 위주이고 기어드 시장에서 1위를 하는 업체잖아요. 물론 기어드 타입도 신규 건물이나 대규모 공장에서는 필수적으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기는 한데 빨리 트렌드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2020년에 기어리스 타입의 감속기도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고 하고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승강기 시장 자체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또 19년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법에 따라서 교체 수요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이번에 승강기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견조한 성장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승강기 설치 현황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승강기 중에서도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 비중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앞에서 승객용 엘리베이터도 기어리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해성 TPC가 개발한 기어리스 제품의 시장 반응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용 감속기는요. 적혀있는 대로 아주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고 그만큼 해성 TPC 말고도 많은 경쟁 회사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시장입니다. 옆에 시장 점유율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래도 국내 유일의 산업용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제조업체라고 해요. 사이클로이드는 굴림 운동과 맞물림이 좋아서 정밀도가 요구되는 감속기에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경쟁사 대비해서 기능은 동일한 수준인데 가격 경쟁력은 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틈새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고요. 제가 봤을 때 산업용 감속기 분야에서는 크게 욕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큰 발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반면에 회사가 아주 중점을 두고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는 바로 로봇용 감속기입니다. 로봇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이고요. 진짜 회사가 이거 아니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로봇용 감속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일본의 나부데스코라는 회사가 이 부분을 독점해 왔거든요. 그런데 해성 TPC가 2004년부터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로봇 감속기 개발을 시작했고요. 2012년부터는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업체들에도 좀 공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산을 해서 사업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한 업체예요. 어쨌든 경쟁력이 있기는 한 거죠. 그렇다면 회사가 왜 로봇용 감속기에 집중을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과 함께 감속기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세계 각국 정부가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R&D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은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에 따라서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를 2023년까지 15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해성 TPC가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좀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우선 중국 시장부터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최대 로봇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그만큼 크고요.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로봇용 감속기 예상 매출액을 보면 2021년 올해부터 해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조금 기대되고요. 2022년에는 거의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2022년 수치는 완전히 추정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2021년 수치는 그래도 수주 잔고랑 구두나 서면 협의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납품이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도 일본과의 무역 전쟁 이후에 로봇 감속기의 국산화 움직임이 나타났고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로 선정이 되면서 국산화 실증 테스트를 이미 완료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 국내 시장 진입도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세운 최종적인 목표는 2026년까지 점유율을 5%로 높이겠다는 거고요. 해성 TPC가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바로 이 분야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보시면 엉망진창이에요. 최근 3개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첫째, 4월에 공모주 워밍업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죠. 회생 절차 이력이 있거든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회생 절차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회생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구조조정 이런 것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실적도 크게 부진했어요. 그리고 둘째, 2019년에는 특히 또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면서 승강기 시장도 부진했고요. 그래서 주력 제품인 기어드 타입 감속기의 매출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이 회사의 주요 위험 요소들이 다 파악되는 것 같아요. 우선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한 매출 의존 위험이 높다는 거고요. 승강기용 감속기의 매출 비중이 83.7%예요. 최근에 제품 라인업도 다양화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계획하고 있고 또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승강기 시장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건설 경기가 조금이라도 또 침체가 된다면 언제든지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회생 절차 이력이 있고 그래서 수익성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요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회생 절차 종료 후에 대주주 변경을 통해서 영업력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나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회생 절차 종료 후에 사업 구조를 로봇 감속기 위주로 확 재편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 추정 매출액만 봐도 승강기와 산업용 감속기는 2021년이나 2022년이나 큰 발전 없이 매출액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로봇용 감속기만 2022년에 엄청 큰 폭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과 달리 로봇 산업의 성장세가 지연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회사의 사업 관련 내용들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번 공모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보면 해성 TPC도 이삭 엔지니어링과 똑같이 구주 매출이 없어요. 100% 신주 모집이기 때문에 공모 금액 대부분을 회사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조금 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번 공모 자금이 죄다 로봇용 감속기 부문에 쓰이더라고요. 신규 모델 개발,
기계장치 추가 구입, 생산 라인 증설, 그리고 인력 채용까지 죄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용 감속기가 잘 안 되면 이 회사 앞으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청약 관련해서 주요 사항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공모 주식수가 100만 주고요. 상장 예정 주식수도 463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공모가는 희망밴드가 9,500원에서 11,500원 사이였는데 상단 대비해서 1,500원이나 높은 13,000원의 공모가가 확정됐고요. 그래서 공모 총액은 130억 원, 예상 시총은 60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도 25만 주로 너무 적어요. 아주 규모가 작은 IPO라는 거, 청약일, 환불일, 상장 예정일 체크해 주시고요. 균등 배정 방식은 균등 물량 50% 고정 방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때 적용됐던 방식과 동일하죠. 청약은 한국투자증권에서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수요 예측 경쟁률부터 보시면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1508.95 대 1. 자이언트 스텝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기관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아마 로봇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분포를 보시면 사실상 모두 밴드 최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기는 했고요. 공모가가 13,000원으로 확정된 것을 보니까 아마 13,000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좀 높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밴드 상단을 넘겼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아쉬워요. 16.05%. 이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죠? 중간보다도 조금 낮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가 굉장히 적다는 부분이에요. 보호예수가 78.40% 걸려있기 때문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딱 100만 주, 그러니까 공모 물량이 전부고요. 비율로 치면 21.6%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30억 원이고요. 진짜 얼마 안 되죠? 여기서 실제로 공모주 배정 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확정이 되면 유통 물량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아주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 금액이 얼마 없으면 성과가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거든요. 어느 정도의 매수세만 붙어주면 주가를 밀어 올리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 다 제쳐두고 유통 가능 금액으로만 따져봤을 때에는 참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혜성TPC의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이 됐을까요? 비교 기업으로는 에너토크와 포메타를 선정했고요. 이 두 개 회사의 평균 펀은 32.71배입니다. 옆에 적어둔 식은 몇 번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혜성TPC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2022년에 추정 당기 순이익을 활용했어요. 여기다가 25% 할인율을 적용해서 2020년 말의 현재 가치로 땡겨왔고요. 그게 29억 4천만 원이 나왔네요. 이 수치를 적용 주식수로 나눴어요. 적용 주식수가 상장 예정 주식수보다 많은 건 희석 가능한 주식수가 포함돼서 그렇다고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를 먼저 구했네요. 621원. 여기다가 평균 퍼인 32.71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2327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여기에 또 할인율을 팍팍 적용해서 공모가 희망밴드를 구했던 건데 확정 공모가가 13,000원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13,000원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하면 36.04%가 나오고요. 워낙에 그래도 애초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었기 때문에 13,000원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근데 솔직히 2022년 추정 당기 순이익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 공모가가 적정하다, 높다, 낮다를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서 계속 봤듯이 2022년 실적 추정치에는 로봇 감속기 부문의 매출 성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상대로만 실적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을 우선 내보면 사실 장점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고 유통 가능 금액이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거, 이 정도를 확실히 꼽아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공모주 성과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반면에 당장 눈에 보이는 단점은 꽤 많습니다. 실적이 최근 3개년 연속 적자였고 로봇용 감속기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만 그릴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다는 거, 공모가가 높든 낮든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심리적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다는 거,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인데 환매 청구권이 없다는 거.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거 청약을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래서 청약을 한다면 균등 배정이나 비례 배정 수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한도를 보시면 고객 등급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공모주를 위해서 계절 개설만 했다면 온라인 전용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많이 청약을 하고 싶어도 4,000주까지 밖에 청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2,600만 원어치만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 등급이면 8,000주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투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해도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균등 배정 수량부터 예측을 해보면요. 배정 물량이 25만 주로 워낙 적고,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이 12만 5천 주밖에 안 돼요. 고정되죠. 청약 건수가 15만 건에서 20만 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하면 균등 배정 한 주도 못 받습니다. 추첨 당첨이 돼야 겨우 한 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도 못 받는데 청약 수수료 2,000원만 뜯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균등 배정만 노린다면 6만 5천 원 가지고 10주만 청약하면 충분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수수료만 내고 한 주도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례 배정까지 예측을 해보면 경쟁률을 제가 3,500대 1에서 5,000대 1까지로 예상을 했고요. 우선 온라인 등급에 해당이 돼서 2,600만 원으로 4,000주를 청약한 경우에는 비례 배정 한 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등까지 더하면 총 한 주에서 2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 등급이라서 5,600만 원으로 8,000주를 청약했다면 비례 배정 2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총 2주에서 3주가 예상됩니다. 16,000주를 청약한다면 총 3주에서 4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억 400만 원으로 청약을 했는데 겨우 3주에서 4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쉽지가 않네요. 물론 모두 제가 가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 솔직히 아직도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혜성 TPC는 사업 내용과 단기적인 전망만 놓고 보면 불확실한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실적도 그렇고요. 지금 투자를 막 하고 있는 부분들, 기어리스 부품이라든지 로봇용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봐도 공모가도 조금 애매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그저 그렇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많기는 한데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금액이 매우 낮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 공모주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일에 좋은 성과가 기대되기는 합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성과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또 균등 배정만 노리면 수수료만 뜯기는 불상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주라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최소 2,600만 원으로 4,000주는 청약해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몇 주 못 받을 바에 그냥 이삭 엔지니어링에 청약을 집중하고 혜성 TPC를 상장 당일 시장에서 한번 매매를 노려볼까 합니다. 당일에 매수하는 거 당연히 쉽지 않고요. 또 물리기 십상이라서 무조건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해요. 당일 흐름 봐서 발을 담궈볼지 말지 결정을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자료 토대로 저처럼 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거나 그래도 둘 다 청약을 원하신다면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등급인 분들은 혜성 TPC의 온라인 최고 한도로 청약을 하고 나머지 자금은 이삭 엔지니어링에 배분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본인 투자 여력에 맞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두 종목 다 손해보는 일 없이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알차게 잘 마무리하세요. 건행투!